아빠, 이러다 큰일 나요.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큰일이라니? 난 아직 괜찮아. 왜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 만약에 집에서 넘어지거나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 계시는데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홀로 쓸쓸하게 나를 두겠다는 거야?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아무도 아빠를 홀로 두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안전이 걱정돼요. 전화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 매번 찾아올 수도 없다고요. 요양원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저 짐짝처럼 살아야 한다는 건가? 내 삶을 포기하고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빠의 안전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요. 좋아. 그럼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바로 요양원으로 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멈추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내용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은 많은 이들에게 안전망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요양원 입소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으로 서두르는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자유롭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립적 노후의 중요성. 자립적인 노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녀나 요양원에 의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는 때때로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노후는 이러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김영진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은퇴한 후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하다가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산책이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주변 풍경도 새로워 보이고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생겼고요. 김할아버지는 또한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작은 변화도 시도했습니다. 그는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하는 재미를 발견했고 이를 통해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그는 주변 이웃들과 요리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요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친해졌어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그 덕분에 마음도 한층 젊어진 것 같아요.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자립적 노후가 단지 개인의 삶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자립적인 삶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이정희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이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취미로 시작했던 그림 그리기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그림 모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서로의 작품을 보며 칭찬도 하고 조언도 주고받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 할머니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함께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지역 사회, 여러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지금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립적인 노후가 가족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립적인 삶은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며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자립적인 노후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립적인 개인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 사회와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립적인 노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립적인 노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자립적인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노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노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노후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의 힘. 노후의 삶에서 작은 변화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맞이하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그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부심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박준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자연을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생활의 활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가끔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돼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분들과의 짧은 대화가 하루의 기쁨 중 하나가 되었죠. 이렇게 작은 변화가 제게 큰 행복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박 할아버지의 작은 변화는 그를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산책 동호회에 가입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길을 걸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66세 김수미 할머니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에서부터 시작한 텃밭은 그녀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분 몇 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집 앞마당에 직접 상추와 토마토를 키우고 있어요. 자라나는 채소를 보며 느끼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김할머니는 이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나아가 지역의 텃밭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농작물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에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텃밭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가끔은 함께 요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런 작은 변화가 제 삶에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자신감과 활력을 얻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여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변화들은 자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노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노후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과 공동체의 역할. 노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있어 새로운 인연과 공동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연을 맺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69세 이순자 할머니는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를 찾아보려는 의도였지만 곧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료 강좌에 참석해 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게 하루의 큰 즐거움이 되더군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보람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 활동이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또한 광주에 사는 74세 정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오래전부터 참여해 보고 싶었던 지역 음악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음악을 매개로 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노래나 부르고 싶었는데 이제는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정말 큽니다. 정 할아버지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회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그들에게는 노인의 지혜를 전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젊은 친구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신선해요. 그들의 에너지를 받으며 저도 더 젊어진 느낌이죠. 반대로 제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경험담도 많고요. 이처럼 새로운 인연과 공동체 활동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넘어 개인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은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상호작용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젊은이들에게는 노년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결국 새로운 인연과 공동체는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립적 삶이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자립적인 삶은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자녀나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이는 때때로 가족 간의 부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립적인 삶을 선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정영우 할아버지는 은퇴 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립적인 노후를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느라 바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제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정 할아버지는 일상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느낍니다. 자녀들이 저를 존중해주고 제가 스스로 해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서로의 삶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죠. 정영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자립적인 삶이 가족 관계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립적인 삶을 통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에 사는 65세 박미숙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자원봉사단에 가입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제 삶이 정말 풍요로워졌어요. 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삶을 보며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며 자신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제가 선택한 자립적인 삶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립적인 삶은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립적인 개인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립적인 노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인연을 맺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자립적인 삶은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자립적인 노인은 젊은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젊은이들에게는 노년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결국 자립적인 삶은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립적인 삶을 통해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노후 생활 방식의 재고와 대안 모색. 현대 사회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합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의 노후 생활 방식을 제고하고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김정우 씨는 은퇴 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의존보다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삶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결심했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차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씨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며 생활 패턴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또한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자문을 받아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그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려니 막막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훨씬 수월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된 기분입니다. 김정우 씨의 경험은 자립적인 노후 준비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존의 노후 생활 방식을 제고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대안을 찾아갔습니다. 또한 대전에 사는 68세 윤지영 할머니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대신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필요할 때만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간병인을 항상 고용하는 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때만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윤 할머니는 이러한 선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녀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부산에 사는 73세 박수연 씨는 요양원 대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여러 문화 프로그램과 동호회에 참여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훨씬 즐겁더라고요. 여러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박 씨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요양원 생활의 단조로움과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후 생활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창의적이고 맞춤형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자유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조율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안들은 노후를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노후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노후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더라도 요양원에 서두르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선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립적 노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작은 변화의 힘을 경험하며 새로운 인연과 공동체의 역할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적인 삶이 가족과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노후 생활 방식을 제고하고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자유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노후의 삶은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넘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립적으로 살아감으로써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요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양원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통해 자유롭고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지혜로운 실제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요양원의 한계를 넘어 자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